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아니고서야 KB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확실한 뭐 공급 계약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 SDI는 뭐 전고체에서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삼성 SDI나 아니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이쪽에서 좀 큰 공급 계약, 장기 공급 계약을 좀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공급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을 큰 규모의 계약으로 가져가되 뭐한다? 기간을 아주 길게 하는 거죠. 기간을 길게 해서 공급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엔캠이 조금 손해보는 조건으로 계약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는.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엔캠 얼마만이죠? 거의 한 달 만에 찍어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삼각수렴 이탈이 나오고 나서 이 300일선에서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일단 개파락이 나오긴 나오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좋은 공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개파락 이후에 물량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악재가 오늘 뭐가 있었죠? IRA 법안에 대한 악재가 있었습니다.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 단기적으로 2차전지들이 전부 다 밑으로 마탱이가 갔죠. 그래서 일단은 요걸 피한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그냥 2차전지 대장이었던 애들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 8%,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7%, 그죠? LG와 5%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조금 이 하락을 피한 거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좀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많은 좀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단단한 지지 구간을 먼저 확인을 좀 해볼 겁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두 번 지지를 받아준 구간이 있거든요. 자리를 보면 첫 번째로 이 15만 9천 원짜리와 14만 9천 원짜리입니다. 첫 번째로 15만 9천 원이라고 하면은 16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부터 13,500원 구간이기 때문에 따지면은 거의 한 8% 정도, 마이너스 8% 정도의 가격대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가면은 하방 VI가 한번 뜨고 나서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밑에 패턴 얼마요? 14만 9천 원, 15만 원짜리죠. 그죠? 그럼 여기를 따지면은 거의 2만 3천 원 구간입니다. 2만 3천 원 구간. 이거를 따지면은 거의 한 15% 마이너스 15% 정도의 구간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8%와 마이너스 15% 정도. 자, 요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 내일 하락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뭐가 쏟아지냐면은 투매 물량이 쏟아져요.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데 또 반대로 뭐가 있냐면은 저가 매수세도 받쳐주거든요. 저가 매수세. 그러니까 밑에서 살려는 매수세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려오다가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것이고 아마 바닥권에서 그냥 한 방에 밑으로 꽂는 이런 하락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좀 지켜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있죠. 뭐요? 자, 공시불이행 관련돼서 자, 벌점을 얼마 받았죠? 9점. 9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 제재금이 얼마예요? 3,600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시가 큰 공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좀 그 나쁜 공시, 그러니까 엄청난 공시를 안 했다? 요거는 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로 나쁘긴 하지만 벌점 9점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벌점 9점 맞고 급등한 종목들도 많거든요. 뭐 예컨대 자 보면은 2024년도 2월 20일이죠. 보면은 마이크로 디지털랜드가 있어요. 이 회사가 보면은 여기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100분의 50,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변경이 돼서 벌점 9점을 맞았고요. 벌점 9점을 맞았고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벌점 9점을 맞았는데 2월 20일에 날짜가 언제냐면 이때요. 보시면은 자 2월 20일 자 이때거든요. 이때 자 이때 단기적으로 벌점을 맞고 나서 크게 생각보다 주가의 변동성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꽂긴 했지만 밑에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 어떻게 계속 올랐어요. 얘네가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바이오 기업. 근데 우리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바이오 기업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벌점 9점을 맞아도 주가가 다시 올라온 거죠. 벌점 9점 맞고 3배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엔캡에서 이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 벌점 자체가 무조건 주가가 밑으로 꽂는 뭐 요거는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꽂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엔캠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바로 요 부분이잖아요. 채무증권. 요 관련된 내용. 요거 때문에 우리가 엔캠이 반드시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최초 제출, 정정 제출하는 것은 금감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금감원에서 너 이거 정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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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걸 거예요. 아, 여기 보네요. 자진정정으로 되어 있네요. 자진정정으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초록색을 사용하여 기재하였다. 자진정정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초록색으로 한번 변경된 거를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자 지급 기한이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 조기 청구권 상환 기간이 조금 바뀌었고요. 근데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걸 왜 굳이 바꿨을까?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의심이 되긴 하죠. 별것도 아닌 걸 이걸 바꿀 필요가 있나? 딱히 뭐가 없는데. 아 근데 전환가액을 왜 안 바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전환가액을 끝까지 안 바꾸네요. 뭘까? 제가 봤을 땐 위에 있는 건 연막인 것 같고 그냥 요것 때문에 위에 다 그냥 날짜를 좀 세부 수정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요 내용만 바꾸면은 요 내용만 딱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 다 바꾸면서 개인 투자자가 위에서 봤을 때 뭐가 초록색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이러면서 넘어올 그냥 이걸 바라는 것 같은데? 이게 맨 밑에 깔려 있네. 결과적으로 그죠? 다 내리면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 내용이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 불성실 공시법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를 바꾼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바꾼 것 같고, 요거 내용, 요거를 좀 이것 때문에 좀 연막을 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앞에 거 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대표 주간 회사인 KB증권은 엔캠의 10월 14일 최초 이사회 24년 10월 28일 정정위에서 결의한 제14회 이건부 무보증 전환사채 잔액을 인수함에 있어 엔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러니까 KB증권에서 이게 남은 잔액을 뭐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가 볼 땐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100% 일반 공모 청약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KB에서 지금 인수한다는 거 같거든요. KB증권 쪽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대표 주관에서 KB증권에서 이렇게 이 부서에서 상무,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이렇게 해서 기업을 한번 탐방을 간 것 같아요. 탐방을 가서 그죠? 앵킹을 탐방 가서 확인을 해본 것 같습니다. 기업 실사를 해서 정말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일단 전액을 인수한다고 하니까 지금 요 내용들을 봅시다. 긍정적 요인. 그러니까 이 기업을 실사해온 이 사람들이 그죠? 엔캠에 들어가서 봤던 내용들 볼게요. 긍정적인 요인. 동사는 북미 진출을 위하여 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해외 매출 비중이 21년도 73%에서 23년 반기 92%까지 증가했다. 북미에서는 IRA 규제 요건으로 중국 전해액 기업들의 부재 속 동사가 주요 전해액 벤더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동사는 기존 조지아 공장에서 안정적인 양산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고객사 물량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 IRA 법안 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동사의 전액 생산 캐파는 21년 7만 톤에서 반기 40만 톤까지 증가하였으며 25년 미국 공장 증설 완료 시 62.5만 톤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고객사 대응을 위한 해외 증설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25년 전액 생산 캐파 146만 톤, 국내 3.5만 톤, 중국 57만 톤, 북미 55만 톤, 유럽 30만 톤 예정되어 있다. 자, 긍정적 내용이죠. 캐파가 커진다. 동사의 북미 시장 진출과 함께 전액 핵심 원료인 리튬
현지에서 조달하기 위해 EDL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동사, 조지아 공장 부족 3만 톤 규모의 자체 리튬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서 새만금에서 EDL을 통한 리튬 5에서 10만 톤 확보가 2025년부터 가능해질 예정이며 원재료 수집 계열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긍정적인 내용. 원자재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죠. 자, 동사는 21년 상장 후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하여 투자 유치 및 시설 투자를 해왔으며 이에 따라 연결기준 유형자산이 1,100억에서 24년도 반기 3,500억까지 증가하였고 자산 총계 또한 4천억에서 반기 1조 1천억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따라 투자 유치로 인한 부채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21년도 2천억에 대한 부채가 반기 6,800원까지 증가하였다. 부채비율의 경우 21년만 88%에서 23년 말 200%까지 증가했으나 주가 상승에 의하여 기발행 매자인들이 전환 행사되면서 24년 반기 말 150%까지 감소하였다. 차입금 의존도 또한 21년도 30%에서 23년도 50%까지 증가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24년 반기 말 50%까지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은 일단은 캐파가 증설이 되었고 캐파 증설에 따라서 이 원자재 관련된 리튬염도 수직 계열화도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그다음 공급이 가능하다. 이거로 인해서 고객사가 발주만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안정적인 매출을 낼 것으로 판단된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리스크는 뭘까요? 리스크는 고객사가 발주를 안 한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리고 재무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자본이 늘고 전체적인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부채를 이 전환세를 많이 찍어서 자본이 많이 늘어났다. 근데 이 부채도 많이 늘어났는데 부채는 주식으로 전환돼서 이제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게 긍정적 요인인가? 제대로 평가한 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좋은 내용이라고 하죠. 부정적 요인. 동사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및 2차 전지 수요 둔화, 시설 투자 확장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23년 매출 영업이익 감소가 있었으며 24년 반기에도 매출 감소 및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사의 경우 동종업계 평균 재무 안정 비율이 부채 비율 47%, 총 차입금 17% 대비 재무 안정성이 열의한 상황이며 이자 보상 비율도 1 미만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동사는 최근 3년간 2023년 제외하고 영업 손실의 영업 활동 흐름을 기억하고 있고 투자 활동 현금은 관계기업 지분 취득, 단기 공정가치 금융 자산 취득, 유형 자산 취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 동사의 최대 주주 오종강 대표는 증권 신고서 제출 전일 기존 보유주 320만 주 중에 300만 주대 메리츠와 주식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최대 주주 보유주식 98%에 해당되는 물량이고 향후 주가 하락 시 담보권자는 추가 담보 요구를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시정될 수 있다. 근본, 공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오브행 이슈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최대 주주의 담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동사의 24년 반기 연결 기준 관계 기업 투하는 100만, 1000만 원, 15, 100, 5천, 1300억이며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의 파생 상품을 제외한 지분 상품은 1200억으로 2400억, 100만, 1000만억, 15억, 2400억 투자 자산이 있으며 이는 자산 총계의 22%, 1조 1200의 25%다. 동사는 해당 투자 자산의 실적 및 가치평가에 의해서 당사 손익 및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잠깐만, 이런데 KB가 어떻게 이 상태에서 돈을 조달을 할 수가 있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잔액을 인수한다는데 가능한 건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 동사는 본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시설자금 2천억 운영이고 500 목적 상한권 근본 12 조달 세분해요. 일단 기업 실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요. 기업 실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발행회사 방문 일정 여부 투자연 실사. 근데 실사를 해가지고 KB 쪽에서 괜찮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괜찮은 거겠죠. 그쵸? 그지? KB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따질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상증자 참여가 다 안 되면은 이거는 KB에서 뭐 인수를 한대요. 자금 자체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우리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아침에 주가가 밀리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는 조금 더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일단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21만원 구간에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물량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내려오더라도 리바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리바운딩 구간에서 반등이 얼마 잘 나올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환 가액을 어떻게 안 줄이지 계속 20만원을 고집하고 있어요. 전환 가액을.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럼 이거 주가 20만원까지 올라온다는 뭐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거야. 전액이 결과적으로 필요하니까 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있죠. 뭐 삼성, 뭐 LG 화학이나 아니면 뭐 삼성이나 그쵸? 아니면 SK온이나 이쪽이랑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약 규모는 높게 설정을 하되 어차피 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계약을 할 것 같다.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아니고서야 KB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확실한 뭐 공급 계약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 SDI는 뭐 전고체에서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삼성 SDI나 아니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이쪽에서 좀 큰 공급 계약, 장기 공급 계약을 좀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공급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을 큰 규모의 계약으로 가져가되 뭐한다? 기간을 아주 길게 하는 거죠. 기간을 길게 해서 공급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엔캠이 조금 손해보는 조건으로 계약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는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엔캠이 지금 제 생각에는 자금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안정적인 공급처가 저는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손실을 보고 들어가더라도 결과 나중에 전략 자체가 2차 전지가 결과적으로 2차전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은 전액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럼 일단 지금은 좀 손해보면서 장기 공급 계약을 이어가더라도 이후에 전기차가 또 많이 보급될 때는 이 전액 업체가 결과적으로 북미 쪽에 엔캠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갑의 위치에서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아요. SDI, SK온 아니면 LG화학 이쪽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이 있을 것 같다. 규모는 크게 하고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엔캠이 좀 손해보는 구조로 해서 좀 크게 계약을 하면서 주가를 띄우려는 생각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아침에 좀 대응을 해서 단기적으로 신규 제가 원래 엔캠을 매도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눌렸을 때 신규 진입 한번 고려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엔캠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나 있으면은 제가 텔레그램만 1,500분 정도 있어요. 이쪽에 1,500분 정도 있는데 저희가 제가 엔캠 원래 메인 종목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엔캠을 정말 많이 찍었었고 엔캠 관련돼서도 브리핑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엔캠은 이거 내일 신규 진입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KB증권을 믿습니다. KB증권이 아무 이슈도 없이 잔여 금액을 2,500억에서 일반 공모에서 조달을 실패한다고 했을 때 잔여 금액을 인수할 만큼 멍청한 애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어떠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잔여 금액을 인수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우리 한번 매수 타점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 좀 집중해서 보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함께 대응을 해보고 싶다. 내일 아침에 대응 한번 해보고 싶고 앞으로 엔캠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테크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캠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은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현 구간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6329로 엔캠 입장 네 글자 남기셔서 내일 아침에 9시 전에 제가 9시마다 뭐 해드려요 여러분들 9시마다 이렇게 장전 대응 그리고 장중 대응을 다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9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목들을 브리핑을 좀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관련돼서 입장 한번 해서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죠. 뭐 늦게 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요거 좀 우리 잘 대응하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좋은 수익 한번 거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캠 입장
네 글자 남기셔서 한번 들어오셔서 대응 한번 해보시죠. 요거 당연히 입장은 무료니까 엔캠 입장이라고 1,500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아침에 한번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